자, 이번 이야기 또아뚜지님께서 정말 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또아뚜지님께서 기도토를 운영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본격적인 기도터 이야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아뚜지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동안도 많이 바쁘셨죠? 네, 많이 네. 바빴어요. 정말 아이고. 많이 바쁘다가 이제 네. 조금 한가해지네요. 그래도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자, 일단은 또아뚜지님 오늘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이제 기도토 관련된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또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또아뚜지입니다. 일단 제가 얘기를 해드리기 전에 기도토 관련 얘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좀 많이 조심스러웠어요. 왜냐면 손님의 거의 95% 이상이 다 무속인이다 보니까 무속 관련 얘기를 제가 많이 해드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하기 전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네. 제가 하는 얘기는 정답이 아니에요. 그럼요. 네. 또 제가 해드리는 얘기는 지역마다 우리가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제주도 사투리 이렇게 다 틀리잖아요. 무속인도 마찬가지세요. 이제 전라도 무속인, 경상도 무속인, 강원도 무속인 다 성향이 틀리고 다 지역 고유의 무속인들만의 그 특성이 있어요. 네,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해드리는 얘기에서 내가 아는 무속인, 내가 아는 사람은 저러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저 뚜아뚜지라는 사람이 해주는 얘기는 저쪽 지역의 무속인들은 저런 식으로 하구나 하고 그냥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속이라는 네. 쪽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누가 정답이다라고 함부로 그쵸. 정의를 내릴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흔히 알다시피 우리가 보통 그냥 무속인들을 무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제주도 분들은 세 가지 분류로 나눈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무당이 있고, 두 번째는 신방이 있고, 세 번째는 보살이 있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무당이라는 거는 한 지역이나 한 마을에서 대대로 내려오면서 배우면서 그 지역에 있는 나무, 흔히 말하는 우리가 당나무라고 하죠. 당산나무. 네, 당산나무 또 그냥 선앙당 이런 곳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 마을에서 무속행위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무당이라고 한다고 해요. 오. 그리고 이제 신방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 들으면 이제 세습무라고 해요. 세습무. 네네. 그러니까 이제 대대로 내가 무당인데 나의 어머니도 무당, 할머니도 무당, 그 위에 할머니도 무당. 대대로 이어져서 내려오면서 배우신 분들을 신방이라고 해요. 이제 마지막 보살분들은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대대로 누군가에게 배운 거는 맞는데 이분들은 주로 산이나 바다에서 기도를 많이 드린대요. 그래서 이제 어촌계 쪽에 있는 분들 용왕제, 용궁제 이렇게 지내잖아요. 주로 이런 분들이 많이 지내고 신방이나 무당분들도 지내긴 하는데 주로 이렇게 보살이라 하는 분들이 많이 지내고 요즘에는 우리가 통칭 그냥 무당이라고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지역 분들은 보통 무당이라고 안 하고 그냥 보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많이.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는데 일단 제가 이제 기도토 얘기를 들어가면 그 당시 이제 리모델링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무속인을 상대로 기도토를 운영하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홈페이지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였어요. 네. 이제 한 2, 3일 지나고 나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어떠한 여성분이 거기 시들무함 맞죠? 하니까 제가 예, 시들무함 맞습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기도를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어떻게 하시고 전화를 하셨죠?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봤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홈페이지를 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분이 예, 홈페이지를 보고 너무 좋아 보이길래 좀 기도를 가려고 하는데 혹시 예약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아니요, 저희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굳이 예약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대신 예약을 해드릴 테니까 오시면 된다고. 몇 분이나 오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 저를 포함해서 여자 한 분이랑 남자 한 분 이렇게 세 분이 오신대요. 그래서 제가 언제쯤 오실 생각인가요? 하니까 한 이틀 있대 내려갈 거예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때 오시고 일단 제가 예약은 잡아 드릴 테니까 제가 주소를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그 주소를 치고 오셔서 입구에서 좀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길을 모르시면 전화를 주시면 제가 픽업을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네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죠. 저 나름대로는 일단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첫 손님이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모님이랑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를 드렸어요. 손님 예약을 받았다. 이틀 뒤에 온대? 하니까 이모가 몇 명 온대? 이러니까 여자 두 분이랑 남자 한 분 온대? 이러니까 이모가 보통 그렇게 기도는 다니기는 하는데 그렇게 다니는 거는 보통 선생이나 애동 스타일 분들이 그렇게 다니고 일반 다른 무속인들은 보통 자기들끼리 친분이 있는 무속인들이나 이렇게 같이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남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보통 이제 선생이나 애동 스타일이 많대요. 그래서 이모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도 잘 됐다. 야, 손님이 이제 금방 오니까 나중에 점점 많이 오면 잘 되겠지? 하니까 그래 좋지 이모. 그리고 내가 이 기도터라는 걸 처음 해보니까 이모가 좀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저랑 어머니가 사는 지역은 그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네. 차를 타고 1시간 이상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왔다 갔다 하기도 좀 불편하고 그런데 이모는 그 지역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이모가 걱정하지 마. 이모가 손님 하루에 많이 안 보니까 내가 손님 보고 오후에 시간 나면 와서 도와줄게. 하니까 내가 그럼 고맙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이틀이 지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왔는데 그냥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몰라도 딱 무속인들은 보면 그냥 느껴져요. 그냥 이 사람들은 무속이구나. 어떤 분은 등산 가방을 매서 등산객처럼 오는데 복장은 자기네 나름대로 그냥 평범하게 입고 오지만 그냥 보면 무속인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캐리어에 가방을 싸고 오시는 분들도 그냥 딱 보면 무속인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와도 이 사람은 일반분, 이 사람은 무속인. 구별이 돼요 그냥. 그래서 제가 딱 봤는데 남자분들이 무속인분은 좀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평범하게 보이기 때문에. 근데 여성분은 제가 딱 봤을 때 나름 무속인 같구나 한데 한 분 여자분은 제가 봐도 그냥 일반분 같아요. 저 사람이 애동인가?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일단 오셨으니까 제가 방을 안내해드릴게요 하고 방을 안내해드리고 여기다 짐을 푸시고 제가 나름대로 저희 기도터를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짐 풀고 나오시면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하고 나서 산신각이니 선왕당이니 용궁이니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편하실 때 아무 때나 기도하시고 또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면 저희도 이렇게 파는 게 있으니까 드릴게요 하고 그동안 좀 쉬고 계세요 하고 그분들은 이제 방에 들어가고 저도 이제 준비할 게 있나 해서 대충 왔다 갔다 하는데 한 5시 정도니까 이제 이모님이 오셨어요. 네. 이모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손님 왔어? 하니까 이모 왔지. 하니까 어딨어? 하니까 좀 방에 들어가서 쉬고 있어. 그러니까 이모가 일단 이제 저녁 먹을 때 되니까 저녁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지켜보면 알겠지. 하니까 그래 해서 이모님이 저녁을 준비해주고 분들 식사 마치고 이모님이 잠깐 이제 식사하는 동안 자리를 피했어요. 그냥. 그리고 그분들이 식사하고 이제 밖에서 커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이모님이 정리를 하러 오다가 그분들을 보셨어요. 근데 그때 저도 느낀 게 같은 무속인이라고 해서 서로 알아보지는 않아요. 저 사람 무속인인가 이렇게 알아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저희 이모님도 무속인인데 그분들은 그냥 딱 보고 혹시 사장님 저분이 음식 해주신 분이에요? 하니까 제가 저희 친한 이모님인데 저분이 음식 해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요. 어쩐지 손맛이 좋더라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모님 음식 잘해요? 하니까 이모가 그냥 피식 웃으면서 인사 꼬박하고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먹고 방에 들어가 버리시고 이모님이 정리하고 이제 저랑 또 이제 밥 먹자 해서 같이 이모님이랑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모가 저 사람들 특이하네 딱 이래요. 그래서 제가 뭐가 특이해? 하니까
한 명은 신을 받을 애가 아니야. 아무리 봐도 쟤는 전혀 상관이 없어 이래요. 예. 그리고 남자랑 여자는 신을 받든지 안 받든지 모를 정도로 너무 미비한데 이래요. 그거를 이모가 보면 알아? 내가 그랬죠. 그냥 보는 것만으로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아도 대충 알지. 그래도 이모도 무속인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저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나야 상관없지. 어쨌든 뭐 나는 일단 손님을 받는 게 중요하니까 뭐 무속인이든 뭐 누가 됐든 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그래 뭐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이러고 그냥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이 조금 어두워지니까 한 8시 반 정도 됐는데 이분들이 이제 방에서 주섬주섬 나와요. 북을 하나 들고 나오는데 이모님이 얘기를 해주신 건 보통 기도터에 가면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앉아서 이제 뭐 총 하나 켜놓고 참선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터에서는 나름대로 무속인마다 다 자기가 쓰는 무구들이 있잖아요. 방울을 쓰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엽전을 쓰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북을 쓰고 뭐 장구를 쓰고 징을 쓰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또 그분들이 각자 자신들이 모시는 신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동자신이면 색동 저고리 같은 거를 제물식으로 바쳐요. 그리고 자기 무구를 흔들면서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약간의 그것도 무속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터에서는 약간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시간이 제한돼 있어요. 너무 늦게까지는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그냥 북만 이렇게 딱 들고 나오길래 저 사람들은 그냥 저렇게 하는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산신 쪽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모랑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 이모가 뭐 기도터에 가면 막 이래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북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둥둥 하면서. 네, 둥둥 들리는데 이모가 그냥 피식 웃어요. 그 북소리를 듣고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때까지는 신경을 안 쓰고 저는 너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하지? 너무 궁금한 나머지 나 이모 올라갔다 와볼까? 그러니까 이모가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이 기도를 하는데 가서 함부로 보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궁금한데 처음 보는 거고 첫 손님이고 너무 궁금한데 그러니까 그걸 안 봐도 돼. 그런 거 볼 필요 없어.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알았어 하고 그냥 밖에 나와서 담배 피는 척 하면서 살짝 올라갔어요. 살짝 올라가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제가 주인이니까 그런 산신 쪽에 초를 켜놓거든요. 이제 다른 일반 분들 뭐 100일기도 초 이런 초들을 켜놓거든요. 나는 나름대로 이제 불이 안 난다고 점검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살짝 위로 쪽으로 쳐다보는데 남자분하고 여자분이 앞에 앉아있고 그 애동 같은 분이 뒤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데 이 불을 치는데 저는 처음에 신경을 안 쓰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무속인들이 많이 오면서 듣다 보니까 리듬이나 박자가 있어요. 무속인들이 자기만의 행위를 할 때 나름대로 뭐 리듬이나 박자가 있는데 이분은 마구잡이로 쳐요. 그냥 막 둥둥둥둥둥 둥둥둥 막 희한하게 치더라고요. 저는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구나 한데 뒤에 앉아있는 애동분이 벌벌벌 떨어요. 몸을. 그래서 저는 저게 빙인가? 막 그 생각을 했어요. 와 뭔가 신을 봤나? 신기하네. 그렇게 쳐다만 보고 일단 너무 또 오래 있으면 그러니까 이모 말 생각나니까 내려와서 이모한테 이모 나 위에서 그냥 봤는데 하니까 이모가 그거 올라갔어?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이모 근데 남자랑 여자가 앞에 앉아있고 그 애동 같은 사람이 뒤에 앉아서 벌벌 떠는데 이모도 기도 가면 그래? 내가 그랬죠. 이모가 뭐라고? 하니까 아니 그 이모 말처럼 선생 같은 사람 남자 여자가 앞에 앉아있고 그 애동 같은 여자가 뒤에 앉아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모가 그래? 쟤네 참 특이하네 이래요. 오호. 내가 왜 자꾸 특이하다 그래? 그러니까 원래 애동이라면 애동이 앞에 앉고 선생이 뒤에 앉아야 돼 이래요. 그 이유가 있어 하니까 잡기들이 뒤에서 몰려오면 선생이 그 잡기를 막아줘야지. 애동은 말 그대로 이제 영안이 트거나 영가의 기운을 느끼는 애동들은 잡기들이 침범하면 안 돼.
그래서 애동들을 앞에 앉히고 선생들이 뒤에 앉는 거야. 애동이 뒤에 앉으면 한마디로 애동 보고 잡기를 다 받으라는 소린데 이래요. 내가 이모 말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저 사람네는 왜 저래? 그러니까 아니 나야 모르지. 내가 신경 쓸 일은 아니야 이래요 이모가. 그래서 그런가? 그러면 나도 뭐 신경 쓸 필요 없지. 그래서 말았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한 3시간 정도 그렇게 하다 그냥 내려오세요. 보통은 무속인들이 기도를 그렇게 자기 무속행위로 기도를 하다가 끝나면 조금 참선을 해요. 근데 이분들은 북소리가 끝나는 동시에 그냥 내려와 버리더라고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음날이 돼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그래서 이제 다음날이 딱 됐는데 아침에 어머님도 오신 거예요. 아들이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어머님도 이제 볼일 다 마치고 와서 오자마자 야 손님 왔어? 뭐 어땠어? 하니까 이모가 저희 어머님한테는 보살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냥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모가 저희 어머니를 보자마자 보살님 재미난 것들 왔어? 이래요. 엄마가 뭔 소리야?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알아요. 이모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있는데 그 선생이란 두 분이 자기네가 잠깐 시내를 갔다 오겠대요. 그래서 뭐 살 거 있구나. 그냥 자기네 뭐 나름대로 할 거 있구나 해서 예 다녀오세요 하고 갔는데 그 애동 같은 분을 놔두고 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은 그 다음날 굿당에서 굿이 있기 때문에 이모랑 좀 준비한다고 나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애동분이 자기도 궁금했는지 이렇게 멀리서 쳐다는 봐요. 근데 가지는 못해요. 왜냐면 제가 이모님이나 이제 다른 분한테 물어보니까 무속인도 나름대로 자기네 영역이 있어요. 특히나 자기 법당이나 이런 데 함부로 가면은 되게 쌍욕 먹고 기싸대기 맞아도 할 말이 없대요. 그곳 주인한테 허락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애동분이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막 서성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준비하다가 야 저분 와서 커피 한 잔 먹으라 그래. 이러니까 제가 저기 오셔서 커피 한잔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자기가 오고 싶었는지 이해하고 바로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굿당을 구경을 해요. 왜냐면 이제 자기 있는 지역이랑 저희랑은 틀릴 수가 있잖아요. 삐쭉삐쭉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모님이 그분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다가 신 언제 받았어요? 딱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분이 예 하더니 신 언제 받았냐고요? 이모가 딱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원래 저희 이모님이 까칠하긴 한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까칠할 정도로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는 아직 신을 받지는 안 했고 저희 선생님들하고 정화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가 피식 웃으면서 정화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도 옆에서 듣다가 그냥 피식 웃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모가 갑자기 멘트를 날리는 거예요. 맞다. 그러면 정화를 하고 있으면 우리 젊은 사장님 기도터를 많이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터를 많이 하니까 젊은 사장한테 연기가 좋은데 좀 소개시켜달라고 해요. 조금 비용은 들지만 그런 데 가서 가면 효과가 더 좋을 텐데 이렇게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데도 있나요? 하니까 많죠. 이 지역은 원래 기도터가 정말 많은데 우리도 모르는 곳은 이 젊은 사장이 잘한다고. 나중에 이 선생들 오면 물어봐서 간다고 하면 우리 사장한테 얘기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이따 선생님들 오면 물어볼게요 하고 그냥 커피 좀 먹다 갔어요. 제가 이제 좀 황당하잖아요. 내가 그 멘트를 해야 되는데 이모님이 하길래. 그래서 제가 이모 왜 이모가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모님이 야 뚜지야 이따가 나중에 저 선생들이 분명히 얘기 꺼낼 거야 이래요. 그러면 다른 기도터 말고 영가들이 있는 기도터를 알려줘 이래요. 그래서 내가 영가? 뭔 영가? 하니까 사람 죽었던 기도터들 있지?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전에 처녀가 떨어져서 죽은 그런데 뭐 무당이 기도하다 죽은데 그런데? 하니까 그런데 알려줘봐 이래요. 내가 왜 꼭 그런 데를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이모가 시키는 대로 일단 그런 데 위주로만 한번 얘기 꺼내봐. 그러면 그 선생이라는 사람이 어디를 선택하는지 나중에 이모한테 얘기해봐 하니까 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모가 지금 뭔 쇼를 하고 있지?
그래서 내가 왜 도대체 뭔데? 하니까 이모가 나중에 다 알려줄게. 일단 너는 그렇게만 해봐. 이래요. 일단 알았어. 그럼 나 이따 그 사람 내가 혹시 얘기 꺼내면 나 이모 시킨 대로 할게.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그분들이 오셨어요. 마찬가지로 저녁을 먹고 이제 밖에서 또 커피 마시면서 담배를 피는데 남자분이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하니까 예 하니까 혹시 아까 낮에 우리 제자한테 기도토 얘기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한 건 아닌데 이제 제가 기도토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저희 이모님이 좀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분이 그렇게 들었나 봐요. 하니까 그럼 기도터를 어떤 곳을 알고 있나요? 뭐 혹시 연기가 좋은데 하니까 제가 일부러 이모님 말이 생각나길래 여기서 조금 가시면 예전에 처녀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은 곳이 있는데 거기 기도터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쪽은 예전에 무속인이 혼자 기도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린 곳이 있어요. 그곳도 있고 또 이쪽에는 동굴 같은 곳인데 거기는 예전에 스님이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곳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스님까지 얘기하니까 갑자기 사장님 저희는 무속인이 죽은 기도터를 안내 좀 해주세요 이래요. 제가 비용이 한 사람당 얼마씩 들어갈 텐데 하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저희 그 기도터 좀 데려다 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시간에는 저희가 보통 이동을 안 하고 보통 이제 이모님도 얘기하니까 한 11시 정도에 가야 좋다고 하던데 그 시간이면 최고죠. 그러면 11시에 데려다 주세요. 제가 돈을 드릴게요 이래요. 알겠습니다. 11시 되면 여기 나오세요. 준비하고 나오시면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 테니까 그때 나오세요 하고 하니까 이분이 예, 그럼 그때 갈 때 제가 돈 드릴게요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저는 이모님한테 갔어요. 이제 어머님하고 이모님하고 앉아있길래 이모가 시킨 대로 얘기하니까 저 사람인데 무당 죽은 곳 안내해달래 이랬어요. 이모가 그치? 딱 생각대로네 딱 이래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옆에 있다가 참 재밌네 어머니도 딱 그래요. 예. 내가 너는 답답하잖아요. 이 상황을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데 도대체 좀 얘기 좀 해줘봐 하니까 너는 좀 있어봐. 이모가 좀 지나면 왜 그랬는지 얘기해줄게 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모가 또야 나중에 가면 너 같이 가서 옆에서 뭐 굳이 볼 것도 없고 할 일 없으면 차에서 기다리던가 아니면 뭐 그냥 옆에서 구경하다가 네 알아서 해 이래요. 알았어 하고 이제 11시가 됐죠. 그 세 분을 모시고 그 무당이 죽었던 곳을 갔어요. 가서 내려드리고 제가 안내를 해드렸어요. 저쪽 자리가 예전에 무당이 죽었던 자리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나오실 때 전화를 주시면 내가 데리러 나오든지 아니면 차 있는데 기억나면 그냥 나오세요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세 분이 거기 가서 어젯밤 한 거 똑같이 남자 여자가 앞에 앉아있고 여자가 또 무릎 꿇고 뒤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를 하니까 뭐 굳이 제가 쳐다봐도 저는 뭐 보이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냥 저는 차로 내려와 버렸어요. 내려오고 그렇게 기둥을 맞추고 그분들이 내려오는데 그 애동이라는 분이 되게 수척해 보여요. 그러니까 좀 힘이 딸리나 아니면 연기가 좀 그런가 그냥 그 생각만 하고 데리고 왔는데 그 다음날 어머님이 이제 구슬을 한 거예요. 저희 굿당에서. 근데 이 선생이라는 두 분은 또 마찬가지로 시내를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애동만 남겨있는데 그날 어머님이랑 이모님이랑 이제 다른 법사님 오셔서 하는 굿이 제숫굿이에요. 제숫굿이라고 해서 복을 불러드리는 굿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돼지 한 마리를 통돼지를 잡아요. 한 50kg에서 60kg 가는 돼지를 잡고 마지막에는 그 돼지의 삼지창을 꼽아서 이게 땅에 서 있어요 자동으로. 쓰면은 마지막에 무속인이 딱 넘어뜨리면 그걸 이제 굿하는 분이 안아요. 이제 복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마무리는 그렇게 하는데 한참 굿을 하는데 그 애동분이 근처에 오지는 못하고 서성이고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이모가 그렇게 돼지를 안으니까 제수굿을 할 때는 돼지를 마지막 안으면 다시 굿당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상태로 집에 가라 그래요. 복이 달아나지 않게. 그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남자 법사님이 앉아서 경문을 읽어줘요. 이제 감사하다고 경문을 읽으면 그게 이제 굿이 끝이 나요. 근데 그날은 법사님이 경문을 안 읽어요.
그리고 이모님이 원래 굿이 딱 끝나면 차려놓은 제물 앞에 큰절을 하고 이제 흔히 말하는 빙의가 끝났으니까 이제 신한테 감사하다고 절을 하고 옷을 벗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요. 문 앞에 서서 그 여자 있는 쪽을 쳐다보면서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어떻게 왔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 저는 깜짝 놀랐죠. 처음에는 이게 누구한테 하는 거지? 해서 이렇게 주위 이렇게 보니까 그 여자분이 서 있어요, 저기에. 감히 니까지 게 여기가 어딘 줄 알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난 처음에 이모가 미쳤나? 왜 저러지? 갑자기? 그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두아야, 가서 저분 잠깐 오시라고 해봐 이래요. 저는 이게 뭔 상황이자고 내가 왜? 이랬죠. 이렇게 이 모양으로 왜? 하니까 저분 잠깐 오시라고 해봐 하니까 제가 이제 근처 가니까 이분이 벌벌벌 떨어요. 떨고 있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저기 와보라는데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데 저기요 하니까 이분이 자기가 걸어서 가요. 그냥 벌벌벌 떨면서 걸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굿당에 딱 가서 앉으니까 이모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신장칼과 그 무당들이 쓰는 작은 칼로 막 이렇게 쳐내듯이 뭔가를 쳐내요. 쳐내니까 이분이 벌벌 떨다가 갑자기 진정이 돼요. 그래서 이모가 하는 얘기가 너는 신받을 애가 아니야 이래요. 이모가 너는 지금 뭔 줄 알아?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명삼살이야 이래요. 이 명삼살이 뭐냐면 모든 사람마다 자기의 머리 방향이 있어요. 저도 이제 궁금해서 나중에 물어봤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 잠자리 누울 때 내가 이쪽 방향으로 머리를 놓으면 안 되는 방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놓고 머리를 자다 보면 과이도 눌린다고 해요. 이게 뭐 약간의 미신일 수 있는데 평상시에 그쪽으로 머리 놓고 과이 눌리는 분들은 방향을 한번 바꿔보세요. 북쪽 있는 방향은 빼고 남쪽이나 동쪽이나 서쪽에서 뭐 남동, 뭐 서남 이런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하루에 한 번씩 하면 5일이잖아요. 네. 평상시에 과이 눌린 분은 하루에 한 방향씩 움직이면서 잡아오시면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맞는 방향이 나오면 안 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명삼살이에요. 네. 그리고 흔히 무속인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너는 조상묘가 안 좋아. 조상을 풀어야 돼. 이런 것도 명삼살이래요. 근데 이분이 걸린 명삼살은 조상이래요. 그러니까 이모가 그분을 그렇게 너는 명삼살이야 하면서 너 뭐 보이지? 이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니까 왜 보이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지금 조상이 잘못돼서 풀어줘야 돼. 내가 안 풀 거야. 이건 딱 이렇게 얘기해요, 이모가. 내가 풀 게 아니라 너는 지금 네 쫓아다니는 저 두 명이 뭔 줄 알아? 이래요, 이모가. 쟤네 허주야. 허주를 자기네가 직접 받지를 못하니까 너한테 받아서 너한테도 땡겼어. 너 길을 다 땡겨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뭔 줄 알아? 너는 그냥 허수아비야 이래요. 너 이거를 풀려면 너 처음에 헛것 보이니까 저 사람들 찾아갔지? 하니까 고개만 까딱까딱 그래요. 이거는 내가 못 풀어. 니네 동네 가서 니네 마을에 가서 무당을 찾아. 대신 무당들이 뭐 구태야 되네 이러면 나와. 대신 너한테 정확하게 조상을 풀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풀어달라 그래. 뭐 무당을 찾아갔는데 너 구태야 돼. 너 뭐 해야 돼? 이러면 허주래요. 정확하게 보는 사람은 너는 조상을 풀어줘야 돼. 그래서 너 그거 풀고 효과 있으면 다시 찾아와. 여기 찾아올 수 있지? 하니까 이분이 그냥 고개만 까딱까딱 거려요. 그리고 이제 이모가 내가 여기서는 못 풀어줘. 그러니까 저 사람들 나중에 오면 가라 그래. 그리고 너 내일 당장 올라가서 찾아. 니네 마을에 가서 니네 동네 가서 찾아. 그리고 풀고 내려와. 너 나가봐 이제. 다 봤어 볼일. 그러니까 이분이 뚜벅뚜벅 걸어 나가요. 저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모가 다시 재단에다가 큰 절을 올리고 옷을 딱 벗으니까 이제 법사님이 경문을 해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너무 신기하니까 다 끝나고 방에 와서 이모한테 이모 이게 뭔 상황이야? 하니까 이모가 첫날 저 사람네 왔을 때부터
원래는 근데 무속인이면 내가 그 사람의 신은 안 보이더라도 뭔가 기운은 느껴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네가 기도하는 거 구경했을 때 애동이라는 사람을 뒤에 앉힌 것부터 이상하고 원래 무속인들은 안 그래 절대. 애동들은 무조건 앞에 앉혀야 되는 거야. 오. 뒤에 앉히는 무속인들은 다 허주야. 쉽게 말하면 처음에 얘기해줬잖아 이모가. 잡기들이 몰려드는데 막아줘야지 어떻게 애동 보고 잡기를 막으라고 하냐고.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저 여자한테 물어볼 때 무슨 정화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정화가 어딨어. 기도로 풀어줘야지. 저거는 정화가 아니라 쟤한테 받아들여서 지네가 빨아먹는 거야. 우리가 기도터면은 신이 없을 것 같잖아. 나름 우리 기도터 여기도 신장신들이 모셔져 있어. 또아야. 산신에는 산신이 있고 용왕에 용왕신이 있고 선왕에는 선왕신이 있어. 장군당에 장군신이 있고. 그래서 웬만한 잡기는 여기 못 들어와. 그래서 내가 이모가 처음에 그 선생이라는 사람 2명 봤을 때 기운이 안 느껴진다는 게 그나마 제대로 신을 받은 사람은 그래도 느껴. 잡기들은 못 들어오니까 신을 못 느끼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내가 허주라고 해서 기도터도 너보고 왜 영가가 있는 기도터를 데려가려고 하냐면 제대로 된 무속인들이면 자기가 웬만해서는 그 영가 있는 기도터를 안 가요. 그런 데는 안 가요 절대. 네네. 그리고 또 그중에 왜 무당이 죽은 곳에 간 줄 알아? 거기서 뭔가 빨아먹을 거 있는 줄 알고 그 무당한테서. 그래서 그 무당의 잡기를 받으면 자기네가 뭔가라도 된 줄 알까봐 너가 이렇게 수백 군데를 얘기해줘도 무당 죽은 곳 있다 하면 거기를 택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모가 그렇게 해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저 사람은 그러면 이모 아까 한 것처럼 나중에 올까? 하니까 분명히 와 걱정 마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분이 자기네 스승분이 시내를 갔다 오니까 막 뭐라고 얘기하더니 그분들이 가버렸어요 그냥. 나중에 이 여자분이 정말로 다음날 올라갔어요 그냥. 올라가서 2달 뒤에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모님한테 얘기하고 자기 무당을 한 10분을 갔다 왔대요. 어떤 분은 부적을 쓰라고 하고 뭐 어떤 분은 무조건 그냥 오자마자 너 굿해야 돼 그냥 무조건. 다른 것도 없대요. 너 귀신 보이니까 굿해야 돼. 네. 또 어떤 분은 너는 신내림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모 말처럼 이분은 자기 뭐 사주를 얘기하든 딱 너 조상이 꼬였구나. 정확하게 조상 풀어줘야 돼 하고 너는 명삼살이야 라고 얘기하는 분만 찾았대요. 그분을 찾으니까 그분이 너네 조상을 풀어주고 하면 비용은 많이 안 드니까 나랑 같이 가서 풀자. 그래서 풀고 내려오니까 귀신이 안 보였대요. 오. 몸도 괜찮아지고. 그래서 이제 이모가 오러 가니까 이모가 딱 보고 2달 뒤에 오니까 이모가 그분 딱 앉아서 같이 이제 굿당에 앉아서 어머니랑 내가 그때 그런 거는 너는 신의 길을 갈 사람도 아니고 네가 영원히 보인 건 명삼살 때문에 그런 거야. 네. 너는 조상이 꼬여서 그런 거지. 그래서 너는 테스트를 해볼 거야.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흔히 무속인들이 말하는 놀림굿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신을 받을 때 논다 그래요. 저희 지역 분들은. 그러면 이게 신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제대로 이제 뛰는데 항아리 위에서 펄쩍펄쩍 뛰어도 이게 틀리대요. 근데 이제 놀림굿 같은 경우는 뭐 영안이 있거나 뭐 이렇게 신내림 받아야 될 분들은 테스트식으로 하다 보면 얘는 무속인이 안 될래. 얘는 신을 받을 수 없는 애 하면 잡기들이 꼬여 있으면 그걸 다 풀어주고 평범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준대요. 오. 그래서 무조건 신내림 굿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저희 지역은 테스트식으로 놀림굿을 해본대요. 그래서 같이 놀아보자 하면서 같이 한대요 무속인들하고. 하다 얘가 신이 안 들어오면 너는 아니야. 그냥 너는 평범하게 살아 이런대요. 근데 이제 신이 받을 때 저도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네. 신이 어떻게 와? 하니까 되게 점잖게 나타난대요. 근데 이제 잡기들이 붙을 때는 놀림굿 잡기들이 온대요. 예. 그러면 이제 주위에 같이 무속인들이 있잖아요. 이제 놀림굿을 해주는 그 무속인들이 다 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 신받는 애가 받아버리면은 잡신이 되네요. 그러니까 얘가 안 받아야 되는데 이제 무속인들이 쳐주다가도 얘가 갑자기 순간 받아버릴 때가 있대요. 튀어들어갔구나.
그러니까 이제 무속인들 쳐줘도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얘가 받을 애가 아니면 그냥 구슬 끝내고 잡기들 없애고 평범하게 살게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너는 이걸 해볼 거야. 그래서 어머님하고 저희 이모님하고 또 버스아님 불러서 해줬어요. 하니까 이분은 신받을 분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터의 첫 손님이자 또 두 번째 인연인 거예요. 오. 가서 뭐 초도 키고 가고 막 이렇게 해서 지내요, 지금까지. 이야. 첫 손님인데 임팩트가 셌었네. 그쵸, 저는 되게 셌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신내림을 받을 때 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귀신들에게. 그러니까 거기서 몸주 먹으려고 하는구나, 바로. 근데 무속인들이 아무리 쳐내줘도 예. 순간적으로 받아버리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이제 받아버리면 들어와 버리잖아. 흔히 말하는 빙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떼내려고 밤새도록 한대요. 안 떼지면은 이제 어떻게든 또 다음으로 연기를 한대요. 또 다시. 그래서 떼내준대요. 야, 떠도지님 이야기로 되게 신기하면서도 뭔가 소름 돋기도 하면서도 이런 또 나쁜 무당들도 있고 그런 걸 또 네네. 알 수가 있었네요. 아, 이거 듣기 힘든 이야기네. 그러니까 무속적이거나 아니면 허주 아니면 이런 뭐 나쁜 무당들에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만신할머니 이야기도 네네. 있고. 근데 직접 기도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온 손님이 이런 사례가 있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겠죠,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빙이나 막 정말 특이한 분 굿하는 걸 제가 같이 도와주니까 네네. 그래서 와 이게 거짓은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죠. 야, 너무 재밌게 잘 네. 들었어요. 자, 또아또지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야, 이게 또 기도터를 운영하셨으니 별의별 것들을 많이 목격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도 기도터를 가본 적이 있다. 나도 거기 가서 뭐 했었는데 이러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첫 번째 말씀하셨듯이 뚜아뚜지님이 말씀하시는 게 모든 게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직접 운영을 하셨던 분의 이야기가 좀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면서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뽀또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뽀또님도 이야기 하나하나가 굉장히 조금 너무나 좀 그로테스크하고 정말 좀 기괴한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비님 안녕하세요. 뽀또님. 여전히 목소리가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음질이 굉장히 좋은데 그래요? 이거 혹시 네. 폰 기종 좀 알려주시면 많은 분들이 이 폰으로 바꿀 것 같긴 해요. 이거 오래된 폰인데 이제 네. 아이폰 14입니다. 아이폰 최강이네 진짜. 와, 아이폰 14요? 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15까지 나왔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15 전에 14로 중고로 좀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당근마켓에서. 네. 오늘 뽀더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지인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네, 오늘은 네. 지인의 이야기고요. 막 그렇게 무섭고 그런 얘기는 아닌데 듣는 분에 따라서 조금 이제 좀 불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아껴뒀던 얘기이긴 하거든요. 이제 사실상 네. 불편할수록 좋긴 하거든요, 저희는.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떤 이야기일지는 대략적으로 감은 왔는데 그래도 한번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라는 저의 또 철칙이 있기 때문에 바로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뽀또죠.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돌순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제 지인이기도 해요. 주변에서 아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지인이기도 해요. 요즘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육각형 인간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외모도 출중하고 똑똑하고 능력도 좋고 뭐 성격도 좋고 정말 뭐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여자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늘 인기도 많고 그만큼 좋아한다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참 희한하게 자기만의 사람이 없는 그런 지인이었어요. 인기는 많은데 이상하게 많지 항상 솔로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다 본인이 눈이 굉장히 높거나 어장을 치고 다닌다거나 뭐 그런 흥미가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항상 의아해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그래서 소개도 여러 번 해주고 그냥 늘 조금 외롭고 고독한 존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주변에서는 저 친구는 대체 누구를 만나서 살게 될까 싶은 궁금증을 자아내는 사람이었는데 몇 년 전에 드디어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한창 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결혼 얘기도 오가고 그러던 와중에 그 남자가 갑자기 이별 통보를 해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진지하게 만나기도 했고 못 만나도 한 2년 넘게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게 평범한 이별보다는 파혼에 가까운 느낌이니까 돌순이도 이 갑작스러운 시련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요즘에 MBTI로 하면은 뭐 사람들이 너 T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돌순이는 파워 T인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신년 운세도 잘 안 보고 그러던 사람이 대학교 입시 때 이후로 처음으로 집안에서 찾아뵈는 스님을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게 된 거죠. 하지만 아시겠지만 불교의 주된 철학은 또 내려놓기, 흘려보내기. 그렇죠. 네, 알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스님께서는 인연이 아닌 거다. 너의 인연이 아니고 시절 인연이다. 내려놓아라. 이런 식으로만 말씀하시고 돌순이도 이거를 머리로는 알지만 사실 그렇게 헤어지고 나면 마음이 잘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답답함을 느끼다가 이제 수소문에서 능력 좋다는 신발 잘 받는다는 무당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당시에도 저한테도 아는 무당이 있냐고 연락이 왔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찾아뵙는 무당분들은 연애사보다는 다른 쪽에 상담을 많이 해주셔서 저 역시도 이렇다 할 사람을 추천하지는 못했어요, 당시에. 그런데 돌순이는 그런 식으로 저 포함해서 여러 지인들한테 이제 계속 수소문을 한 거죠. 그러다가 저 밑에 땅끝 마을 그쯤에 정말 인적이 드문 시골까지 찾아가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뭐 나름대로 편견일 수는 있는데 돌순이도 이것저것 주워 들은 게 있다 보니까 무당초는 피해야겠다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더 인적이 드물고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당집을 찾아서 간 거죠. 예. 근데 이게 실제로 정말 시골의 작은 마을에 있었대요. 예. 조금 과장을 보태자면 길도 덜 닦인 느낌으로 골목골목 비집고 들어가야지 겨우 찾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찾아가기 전에도 연락을 문자로 예약을 했는데 문자도 어르신들이 쓴 이모티콘 있잖아요. 물결에 막 그런 거 많이 섞어서 쓰셔서 아 나이가 좀 지긋하신 선생님이려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시골까지 찾아가고 딱 갔는데 건물 외관도 일반 좀 오래된 집 같은 느낌이었대요. 그냥 주택. 그래서 딱 느낌이 아 볼을 많이 닦으신 분일 것 같다 싶었대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돌순이가 앞서 얘기했듯이 점집을 거의 가본 적이 없었어요.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긴 모르지만 기분이 되게 예사롭지 않았다고 해요. 보통 미디어에서 보거나 돌순이도 예전에 한 번쯤 방문한 곳들은 그냥 일반적인 뭐 집안 분위기인 곳이 많았대요. 그냥 일반적인 네. 조명에 뭐 방에 제사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잖아요. 상 차려놓은 거 그런 거 있고 그래서 뭐 신령님들 모시는 그런 거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내부 모습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 방문한 곳은 전혀 그런 분위기 아니었던 거예요. 오. 완전히 대낮에 방문을 했는데 조명도 거의 없다시피 방이 너무 어둑어둑하고 정말 기도 올리는 초들로만 방을 밝히고 있어서 네. 돌순이 같이 이제 문외한이 봐도 뭔가 엄숙하다. 굉장히 위압감이 강하게 느껴졌대요. 이 무당 선생님의 외모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막 날렵하고 되게 화려한 느낌 그런 느낌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막 지긋한 어르신 느낌도 아니었대요. 문자로 예약할 당시에는 당연히 좀 지긋한 어르신 뭐 그런 느낌이겠거니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젊었고
사람 좋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서글서글한 느낌의 사람이었대요. 예. 어쨌거나 지방 쪽이다 보니까 사투리도 쓰시는데 그게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고 그냥 동네에 아는 사람 이런 느낌이었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이 낯설었으니까 돌순이는 약간 긴장되기도 하고 조금 어둡고 하니까 무섭다는 생각도 들면서 방에 들어갔는데 문턱을 딱 넘자마자 무당이 혀를 끌끌 차더래요. 오. 그러면서 멀쩡하게 생겨서는 남자 하나 따라 들어온다. 헤어진 남자인가 보네 하더래요. 오.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점집을 종종 다녀봤지만 이렇게 딱 처음부터 뭔가 맞는 말을 들으면 뭐지? 굉장히 용한 곳인가? 하고 신뢰가 갑자기 생기거든요? 빙 눌러서 얘기한 거긴 한데, 그죠? 응, 그쵸. 그런데 그냥 뭐 코에 골면 코골이 뭐 그쵸. 이렇다 하지만 뭔가 이 사람 잘 볼 것 같다 하면서 돌순이가 갑자기 뭔가 좀 철렁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간에 얼마나 속 답답하고 갈 곳이 없었어요, 돌순이가. 네.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했겠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경계심이 또 많이 사라졌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나 굉장히 경청해보게 되고 근데 이 사람이 앞서 얘기한 건 좀 돌려서 말한 것 같은 발언이었다면 그 다음에 점괘로 풀어서 얘기하는 거는 정말 자기 눈앞에서 보는 마냥 돌순이랑 전 남자친구의 만남부터 이별 이런 걸 다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이유로 싸웠고 결혼 준비하면서 어떤 주제로 문제가 있었고 뭐 남자 쪽에 엄마가 뭐 어쨌고 이런 거 다 얘기하더라고요. 세세한 것까지. 네,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얘기들도 너무 세세하게 풀어서 말하니까 거기다가 돌순이네 가정사까지 너무 자세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순이는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 처음 보는데 굉장히 신뢰감을 느꼈대요. 그래서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청산유수에다가 그렇다고 막 호통만 치는 것도 아니고 막 보듬어 줬다가 달래줬다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냥 마음이 지친 돌순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지가 된 거죠. 순식간에. 근데 이제 그 무당 말로는 그 남자랑 아직 인연이 남아있다. 괜히 이 사람 정리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좀 기다리면 돌아올 것 같다 하더래요. 뭐 위로도 해주고 하면서 언제쯤 다시 연락이 올 것 같다 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그 시기나 조언까지 해줬대요. 근데 문제는 그 기간이 당시에도 근미래가 아니었대요. 적어도 이제 몇 개월은 지나야 되는데 적어도 그 자리에서는 어떤 미래에 대해서 이제 확답을 들은 것 같으니까 돌순이는 그 순간에는 마음이 좀 편해진 거죠. 그래서 온 김에 이 연애 말고도 이런저런 본인 인생에 대한 얘기도 좀 더 듣고 상담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무당이 마지막에는 돌순이가 멀리까지 찾아왔다고 하면서 촉혀두고 기도해주겠다고 배려도 해주고 신당 나가려고 하니까 막 이것저것 챙기면서 동자가 주는 거다 하면서 과자랑 간식도 잔뜩 싸주더래요. 돌순이는 정말 점도 잘 보고 마음이 이렇게 따뜻한 분이시구나. 또 힘든 일이 있으면 찾아뵈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마음이 참 그런 게 이렇게 힘들 때 위로랑 공감을 받으면은 그러면서 나아가서 어쨌건 해결책 비슷한 말을 들은 거잖아요. 돌순이는 오히려 이 헤어진 남자에 대해서 마음이 정리가 안 되더래요. 왜냐하면 그냥 이때 연락 온댔으니까 나대로 일단 잘 지내고 괜찮아져야겠다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머리로는 이때 연락이 온댔으니까 그 시기만 오매불만 기다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상대에 대해서 놓지 못하고 집착이 더 심해진 거죠. 근데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뭐 돌순이가 앞서 말했듯이 굉장히 잘 나가는 친구거든요. 나름 전문직이고 직장에서도 직위가 낮은 편이 아니라서 직장 동료들한테는 당연히 말 못하고 가족들한테 말하면 가족들은 답답스럽죠. 갑자기 뭐 파혼한 남자 왜 기다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빨리 다른 남자 만나라고 뭐라 그러고 그나마 친구들한테 간간히 말했었는데 사실 친구들도 하루 이틀 들어주지 이게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더 못 들어주잖아요. 돌순이가 생각하기에 자기 모습이 좀 우습기도 하고 근데 힘들기도 하니까 그 뒤로도 그 무당을 계속 찾아가게 된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근데 또 갈 때마다 무당은 너가 이런 상황이라서 너무 힘들구나 하면서 단순히 남자뿐 아니라 돌순이 인생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항상 상담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하니까
돌순이는 이 사람이 거의 친구도 아니고 엄청난 조력자 같은 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무당이 또 너 이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직장에서 이 사람은 가까이 하고 이 사람은 멀리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귀인으로 거듭이 났대요.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그 당시에 직장에서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돌순이를. 실제로 갈등도 있고 정치질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좀 심했는데 네. 근데 그 무당의 조언을 따라서 굉장히 잘 해결됐대요, 그게. 그래서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도 기도해 주겠다 하고 부적도 내려주고 하니까 진짜 그 문제가 싹 해결이 된 거야. 너무 깔끔하게. 이렇게 잘 해결이 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딱 하나 그렇게 지내는데도 헤어진 그 남자친구한테는 연락이 없더래요. 예.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건 다 잘 맞았고 잘 봐두는데 돌순이가 굉장히 사람도 좋고 인기도 많고 겉으로는 되게 모자름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작 내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헤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가장 후폭풍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상황이 헤어진 사람만한 사람을 못 찾을 때잖아요. 그게 가장 타격이 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돌순이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았대요. 예. 이제 돌순이도 헤어지고 나서 마냥 무당 말만 믿고 기다린 건 아니고 나름대로 다른 사람도 만나봐야지 했는데 없는 거지. 네. 근데 돌순이가 한창 이쁠 나이고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본인도 이게 뭐 좋은 사람도 안 나타나고 전 남자친구는 연락도 없고 하니까 이 문제로도 계속 또 찾아간 거예요. 다시 찾아갈 때도 무당은 돌순이 볼 때마다 이번에는 일은 잘 풀렸는데 남자친구 아직 연락이 없네요 하고 똑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거에 대해서 상담을 한창 하다가 무당이 막 쌀을 몇 번 던지고 방울 몇 번 흔들어 제끼고 오방기 몇 번 꺼내고 하더니 네. 남자친구는 돌아올 거다 확언을 하더래요. 네. 그런데 말을 너무 안 듣는 남자다. 이 남자 뭐 자존심 고집 어쩌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돌순이는 그럼 어떡할까요 선생님? 혹시 다른 남자 안 들어올까요?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 좋고 막 친절하고 서글서글하던 무당이 그 말 딱 듣자마자 눈빛이 확 바뀌면서 너무 무섭게 호통을 치더래요. 예? 이 남자가 인연이 안 끝났는데 왜 다른 사람을 찾냐 이러면서 엄청 화를 내더래요. 뭐야? 그래서 돌순이는 너무 혼란스러워진 거죠. 이제 심란하고. 그래서 그럼 어떡할까요? 저 그냥 마냥 기다리나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하니까 무당이 아직 2년줄이 남아있다. 내가 도와주겠다. 나만 믿고 오면 된다. 너는 모든 일이 그러지 않았냐. 그렇게 해서 이제 돌순이는 이 무당한테 부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기도를 연장해서 하고 근데 이게 뭐 부적발인지 기도발인지 아니면 돌순이가 정말 마음 한구석에 미련을 못 버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예. 원래 돌순이가 꿈을 잘 안 꾸는 친구예요. 약간 머리 대면 기절하고 자는 친구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 그러다 보니까 꿈을 꿔도 잘 모르고 꿈을 안 꾸다시피 사는 친구였는데 돌순이의 꿈속에서 이때쯤부터 전 남자친구가 그렇게 자주자주 나타나더래요. 근데 나타나서 그냥 뭐 얼굴 비추고 끝 이게 아니라 돌순이한테 내가 그때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 막 사과도 하고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케이크도 사주고 반지 사주고 꽃다발 주고 막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돌순이는 더 미련이 생기는 거죠. 집착같이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은 돌순이가 꿈에서 그 남자친구가 또 나타나는데 그냥 그렇게 교류만 하는 게 아니라 손도 잡고 가벼운 스킨십을 하는 꿈을 꿨대요. 근데 모퉁이에서 무당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대요. 그 꿈에서는. 근데 이 꿈에서 남자친구랑 산책을 하면서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이 남자친구랑 손을 잡는 느낌 그것까지도 너무 생생했는데 그것보다도 몇 발치 떨어져서 나무 뒤에서 무당이 쳐다보고 있던 게 너무 생생해서 자고 일어나서도 어안이 벙벙했대요. 그날은. 이게 대체 무슨 꿈이지? 했던 거죠. 이 꿈을 무당 선생님한테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던 와중에 무당 선생님 전화가 왔어요. 최근에 무슨 꿈 꾸지 않았냐? 꿈 꿀 때가 됐는데 하면서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돌순이가 뭐 요즘에 꿈에 자주 나타나긴 하는데 사실 가장 최근에는 남자친구랑 뭐 이런 일을 있었다 꿈에서. 그러니까 무당이 잘 됐다. 잘 진행되고 있는 거다. 그게 좋은 징조다 하면서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주겠다 하면서 또 이제 확신을 주더래요. 근데 그 무당도 무당인 게 돌순이가 마음 아파하는 게 그렇게 마음이 많이 갔는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도와주더래요. 정말. 아무래도 남자와 연락이 없으니까 돌순이 기다리는 입장에서 굉장히 좌불안석인데 점쟁이가 남자는 여자가 없다 이런 것부터 확신을 주려고 지역이 다르거든요. 아예 돌순이도 다르고 남자도 다르고 무당도 달라요. 다 달라. 그런데 그 지역도 다른 남자의 직장을 찾아가서 몇 시간씩 그 남자의 직장에서 죽치고 앉아있다 오는 거예요. 헐, 예. 이렇게 막 계속 보면서 와중에 계속 문자로 보고해주고. 근데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왔다. 여자 없다. 너 내 눈 의심하냐. 난 다 정확히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사실상 뭐 무당을 떠나서 사설 탐정까지 해준 거죠. 그 정도면.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돌순이도 안정을 찾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맞나 싶더래요. 왜냐면 사실 믿음이 가면서도 이걸 다 믿을 수 있나 불신도 조금은 있잖아요, 누구나. 이게 다 맞다 한들 이걸 그냥 기다리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 했어요, 이 시기 동안. 거기다가 가족이랑 지인들은 계속 너 다른 사람 안 만날 거냐 하니까 이 와중에도 계속 소개를 받았대요. 그런데 정말 희한한 이유로 만남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돌순이가 정말 인기도 많고 돌순이가 거절하면 거절했지 남자들이 거절한 적이 없거든요. 전무한 그런 케이스인데 예. 근데 이제 이상하게 이 시기에 연락을 조금만 하다가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연락이 끊기고 어떻게 저찌저찌 해서 간간히 실제로 만나는 날짜를 잡아도 당일날 연락이 안 되고 소개팅까지 꾸역꾸역 이어가고 한두 번까지 만나게 돼도 남자가 또 그냥 잠수 타고 사라지거나 아니면 가당치도 않는 이유로 연락을 끊거나 예.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소개팅 어플 그런 것도 아니고 지인 소개잖아요. 근데 이런 매너 없는 경우가 소개팅 자체에서도 별로 흔치는 않은 일이지만 돌순이 인생에서는 정말 전무후무했던 거죠. 이런 일이 없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남자를 만나고 오거나 아니면 남자의 만남이 실패하거나 할 때마다 거의 2번의 한방꼴로는 무당이 연락이 오더래요. 네. 그러면서 남자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남자 만나는 것 같냐 이러면서 귀신같이 알고 연락을 하고 아 뭐 사실은 그렇다 하면은 그래도 혼내고 아 아니다 거짓말 치면은 왜 거짓말 치냐 너랑 나 사이에 거짓말을 치면 어떡하냐 내가 도와준 게 얼만데 이러면서 또 그렇게 혼을 내더래요. 그러면서 그 남자들 어차피 돌순씨 짝이 아니다 당신 짝이 아닌데 당신 짝이 있는데 왜 자꾸 그걸 못 기다려서 일을 그릇되게 하냐 이거 다 부정하는 거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럼 진짜 짝이 온다 이러면서 또 혼내고 다독여주고 왔다 갔다 하니까 돌순이도 이제 그냥 포기하듯이 된 거야. 자포자기 하면서 누구를 더 이상 만날 시도도 안 하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기간 동안도 돌순이는 며칠에 한 번씩은 전 남자친구가 나오는 꿈도 꿨지만 아까 얘기한 시점부터는 거의 항상 꿈에 무당이 나타났대요. 어디선가 보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실제로 옆에서 같이 걸어가던가. 근데 무당이 나오지 않는 날에도 나이가 되게 지긋한 어르신이나 그런 분이 나와서 지켜보고 있고 어떤 날에는 어린 애기들이 와서 왁자지껄 막 같이 놀고 뛰어다니고 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꿈들도 너무 아무렇지 않아질 정도로 일상적이 된 거죠. 예. 이게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짧은 기간처럼 들리겠지만 이게 1년 거의 넘는 기간 동안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누구 만나지도 못하고 말동무라고는 무당밖에 없고 무당이 해준 이야기로 굉장히 의지를 하고 그걸 넘어서 의존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어느 순간은 조금 거북해지더래요, 그게. 네. 왜냐하면 자기가 뭐만 하면 어디만 가면 누구를 만나려고 생각만 해도 전화가 오고 하는 게 맨 처음에는 되게 이 선생님도 어떻게 일을 하고 바쁘고 할 텐데 네. 날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해서 고맙고 배려처럼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부담스럽잖아요. 이게 맨날 계속 전화가 오니까. 그런데 전화 와서도 내가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어. 무섭기도 했겠죠, 그 당시에. 근데 사실 그걸 떠나서도 멘탈 회복이 너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찌르니까 옆에서.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 무당이 정말 불편해졌던 계기가 있었대요. 어느 날부터는 꿈에서 다시 만나고 싶은 남자친구보다도 무당 선생님이 중점이 되는 꿈을 꿨대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그냥 병풍 같은 존재가 돼버린 거야. 어느 순간 꿈에서. 손은 분명히 잡고 걸어가고 뭐 스킨십을 하고 그러는데 이 남자친구는 안중에도 없고 그냥 이 무당이 왜 옆에 있는 거지? 이게 계속 집중이 되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무당이 꿈에서 자기 손을 잡더래요. 그래서 스킨십을 시도하려고 하니까 너무 놀라서 꿈에서 깬 거죠. 왜냐하면 이게 얘도 굉장히 이걸 당황했던 게 내가 무슨 꿈을 꾼 거지? 내 무의식이 이렇게 이상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자기 스스로 너무 불편해지더래요. 이 사람이랑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간 무당과 주로 소통하면서 지냈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점점 친구들이나 가족들과는 깊은 얘기를 못하게 되었고 자기도 모르게 뒤돌아보니까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굉장히 스스로 고립이 되어버렸대요. 예.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게 돌순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무당이랑도 괜히 혼자 뭔가 불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해가 바뀌면서 또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대요. 언제까지 뭐 이렇게 살 순 없지. 나도 그래도 어떻게든 누굴 만나긴 해야지. 내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갔네. 이런 네.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때마침 돌순이랑 아주 친하지만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던 어릴 때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 친구가 오랜만에 한국에 오니까 얼굴도 보고 그러자. 그러면서 새해인데 운세 같이 보러 가자 이러더래요. 자기 이모님이 다니는 점집이 있는데 정말 용하고 뭐 이번에 사촌 동생 대학 입시 다 맞추고 삼촌 승진 맞추고 모도 맞추고 어쩌저쩌 엄청 용하다 같이 가자 엄청 꼬시더래요. 그렇게. 근데 사실 돌순이는 이 초대에 응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갈등을 했던 게 이전보다는 그 무당과 교류를 적게 하고는 있긴 했지만 무당이 매번 신신당부했던 말이 우리 신당에서 기도를 해주고 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빌어주고 있으니까 괜히 다른 데 가서 부정 다 오지 마라. 못 가게 하는구나. 그럼 다 물거품 되는 거다. 너가 쏟아부은 돈과 노력과 시간 다 물거품 되는 거 원하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거죠. 야, 예. 그런데 이 말을 하도 1년 동안 들었다 보니까 친구를 따라서 가도 되나? 싶기도 하더래요. 그 순간. 그래서 막 망설이고 하니까 친구가 왜 그러냐. 너 뭐 이런 거 안 보냐. 너 기독교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돌순이가 고민하다가 그냥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친구한테 뭐 이러이러해서 사실 딴 데 가면 안 된다고 들었어 하니까 친구가 야 그런 게 어딨어. 뭐 다른 데 가서 구슬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운세 한번 본다는데 그게 뭐 그냥 같이 가자 막 이러면서 꼬시더래요 계속. 근데 친구 말을 듣고 보니까 돌순이 입장에서도 그래 내가 다른 신당에 가서 일을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그 땅끝마을까지 가서 신년운세 볼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도 오랜만에 와서 갈 사람 없을 수도 있는데 얘랑 보러 가야겠다 해서 둘이 약속을 잡고 점을 보러 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친구랑 점집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는 근 1년 동안 돌순이가 익숙해졌던 그 신당이랑은 또 분위기가 사뭇 다르더래요. 오, 예. 조명도 그렇고 분위기 자체도 한결 밝고 굉장히 쾌적한 느낌이 들어서 이전 그 무당네 당집만 왕래를 했던 돌순이는 이게 오히려 신기했던 거예요. 원래 당집이 이런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계속 두리번 거리고 막 구경을 했대요. 근데 무당이 딱 돌순이 보더니 왜 남의 당집 와서 이렇게 두리번거려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돌순이 내가 실수했나 보다 싶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했는데 무당이 돌순이를 유심히 보더니 이상하네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일단 누가 먼저 볼 거예요 해서 친구 먼저 봤대요. 네. 돌순이는 거기 앉아있는데 돌순이가 막 산만하고 그런 친구 아니거든요. 오히려 차분한 쪽에 가까운데 근데 거기 앉아있는데 이상하게 막 계속 꼼지락꼼지락 거리게 되더래요. 어느 정도냐면 친구가 점괘를 듣다가 야 너 화장실 가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네. 그래서 그 점을 봐주시던 이 다른 무당 선생님도 돌순이를 계속 유심히 보게 된 거죠. 친구의 점사를 다 보고 나서 돌순이한테 대뜸 먼저 말을 하더래요. 아가씨 내가 뭐 아직 안 봐서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 이쪽이 전혀 아니다 당신은.
심지어 뭐 향 냄새도 안 나고 뭐 방울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은 근데 대체 뭘 하고 다니길래 동자가 하나 따라다녀? 이러더래요. 스파이다 이거. 근데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돌스님도 친구도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전혀 영문도 모르는 소리라는 듯이 반응을 하니까 무당이 계속 아닌가? 아닌데? 맞는데? 아니 이상하다. 정말 진짜 이상한데? 그러면서 일단 이쪽 점사 보는데 저기 따라 들어온 동자가 너무 어수선해서 정신이 산만해서 혼났거든 내가 이러더래요. 돌순이 이름이랑 생일 알려달라고 해서 점사를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점사를 보기 시작하면서 무당이 하는 말이 이상한 거 맞다. 일적으로는 걱정 없는 거 맞고 오히려 잘 흘러갈 거다. 근데 너 왜 남자가 또 끊겼지? 이러더래요. 원래라면 작년 중하반기 이때 말 때쯤부터 너가 만나서 정착할 남자 들어왔어야 되는데 네. 왜 너 끊겼어? 이러더래요. 오? 그래서 돌순이가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멍을 때리다 그냥 어버버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한 게 사실 전 남자친구를 저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다. 근데 연락이 안 와서 굉장히 고민이 크다. 다른 당집 가서도 봤는데 연락이 자꾸 올 거라고 기다리라고 했다. 하니까 무당이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 표정으로 그럼 그 남자 이름 좀 알려주세요 하더래요. 그래서 전 남자친구 이름을 말하니까 무당의 표정이 싹 바뀌더니 무슨 소리야? 걔는 여자가 있는 게 아니라 결혼을 했어. 너 그거 모르고 지금 몇 달째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러더래요. 걔 너랑 헤어지고 얼마 뒤에 사고치고 등 떠밀려서 그냥 바로 장가갔어. 이러는 거예요. 그 무당 선생님이. 그런데 돌신 입장에서는 당연히 충격을 받죠. 그래서 할 말이 있고 아닌데 없다고 했는데 그분이 직접 보러 가셨거든요. 전 남자친구 직장까지 가서 봤다고 없다고 했는데 막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원래 연락하던 무당을 대변해주고 있더래요. 예. 그때 무당이 혀를 끌끌끌 차면서 너 그 무당이 너한테 준 거 있니? 물어보더래요. 그랬더니 우물쭈물하면서 대답을 못하니까 무당이 너 전 남친 붙여준다고 뭐 준 거 있지? 하고 보여달라고 하더래요. 동자인가? 부적인 거죠. 예. 그래가지고 돌순이는 이 무당이 분명히 남한테 보여주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부정 탄다고. 그래서 이거 보여주지 말라는 거 어떡하지? 말을 해도 되는 건가? 이러고 또 고민을 한 거예요. 그 순간. 예. 그때 새로운 무당 선생님이 보고 있다가 그거 엉터리니까 얼른 내놔. 막 결혼한 놈이랑 붙여준 부덕이 어딨어? 이러면서 호통을 치더래요. 근데 그 말 들으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맞죠. 예. 결혼한 남자면 애초에 다시 만나는 게 말이 안 되니까 네. 그 말 듣고 이제 돌순이가 정신을 차리고 부적을 일단 꺼내서 보여줬대요. 근데 그 부적도 돌순이가 얼마나 간절하게 모시고 다녔으면 정말 고이고이 모시고 다닌다고 조그만 지퍼백에 넣은 거를 또 복주머니에 따로 넣어서 들고 다닌 거를 무당이 한 번에 착 이렇게 꺼내본 거죠. 예. 딱 보더니 재수 안 붙었다고. 남자 다 떼어놓고 찢어놓는 부적을 들고 다니냐고 막 바로 화를 내시더래요. 헐. 그러면서 그 옆에 초에 바로 불을 붙여서 태워버리더래요. 근데 그렇게 시꺼멓게 타오르더래요. 그 부적이 진짜. 이게 근데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니까 돌순이도 그 옆에 친구도 그냥 뭐 어쩔 줄도 모르고 있는데 무당이 옆에서 한다는 얘기가 동자가 부적 왜 건드냐고 화낸다. 쟤네 일 안 하니? 왜 지 도사 옆에 안 붙어있고 널 쫓아왔어? 하면서 또 호통을 치더래요. 예. 그러면서 일단 그 무당 연락 오면 받지 마. 받지 말고 무당이 너 또 준 거 있을 거야 분명히. 그거 가져와. 시키더래요. 근데 실제로 돌순이가 부적 외에도 받았던 비방 같은 게 있었대요. 그거를 침대 옆에 두고 자라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음날 바로 당집에 들고 간 거죠. 다시. 이거는 오색 주머니에 들어있었는데 돌순이는 이거를 받기만 받았지 열어본 적은 없었대요. 예. 왜냐하면 이거 역시도 전 남자친구랑 잘 되라고 받은 건데 무당이 이거 열어서 보면 부정타니까 열지 마라 해서 한 번도 안 열어보고 말을 굉장히 잘 들었던 거죠. 근데 이게 또 새로운 무당 선생님 손에서 완전히 개방이 된 거예요. 네. 처음에 봤는데 굉장히 그 조그만 주머니에 뭐가 알차게 많이 들어있더래요. 그냥 문외한인 돌순이가 보고도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많다. 그런데 다 한 쌍씩인 것은 알겠다 싶더래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띈 거는 작은 색시랑 신랑 인형. 걔네 홍실 청실 묶여있고 뭐 자석도 있고 와중에 거기에 또 마커로 이름같이 한자로 뭘 써놨대요.
근데 이름이 한자로 써져 있었어요. 이게 좀 저는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하나는 돌순이가 바로 알아봤대요. 돌순이 본인의 이름이라서. 근데 반대쪽에 써있는 이름은 뭔가 싶더래요. 예.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돌순이가 그 무당과 연애 고민만 이야기한 게 아니었거든요. 네. 정말 인생의 모든 영역을 털어놓고 이야기했는데 돌순이가 개명 고민을 할 때 자기 한자 이름을 알려준 적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남자친구의 이름은 알려준 적이 없었어요. 한자 이름을. 모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다른 이름이 뭘지는. 그래서 돌순이도 순간 보면서 하고 뇌정지가 완전히 온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싶었던 거죠. 왜냐면 저희 같은 3자가 듣기에도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당사자는 그쵸? 그걸 보고 그 무당 선생님이 천하의 썩을 놈이라면서 노발대발 하시고 무당한테 전화하라고 시키더래요. 돌순이한테. 근데 돌순이가 전화를 해도 안 받더래요. 이 무당 선생님 이것 봐라 하면서 꼴에 신 모신다고 이건 또 안 와보지? 하면서 막 엄청 화를 내시면서 전화번호 달라고 내가 전화해보겠다고. 만약에 안 받으면 이번 주말에 같이 내려간다고 하면서 무당 선생님이 본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받았대요. 그래서 받자마자 무당 선생님이 당신 김돌순 씨 알지? 이러면서 노발대발 하니까 어디서 구태 먹어서 돈 떼어먹는 것도 아니고 얘 팔자 망쳐놓고 무슨 막대 먹은 짓이냐고 막 호통을 치더래요. 근데 박수가 오히려 발뺌하고 큰소리 치면서 힘든 중생 내 신들이 구제해준 걸 왜 나한테 큰소리 치냐고. 당신은 모신 신도 없냐고. 제 꼴을 보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온 거죠. 네. 그때 무당 선생님이 코웃음 치면서 구제는 무슨 구제냐. 네 동자들이 얘 좋다고 하든 엄마 만들어달라 하든 이러면서 그래서 올 때마다 지들 과자 쥐어준 거야? 네 짝도 아닌 걸 네가 왜 탐내? 니네 할머니가 안 말리디? 네가 신을 모시는 놈이 맞아 이 더러운 거사?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욕을 한 거예요. 예. 근데 한참 그렇게 호통을 치니까 박수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판단이 얘기가 나는 해줄 거 다 해줬다 하고 뚝 끊더래요. 그냥 아무런 부정도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딱 그 말만 하고 끊더래요. 그러니까 뭐 이미 다 눈치채셨겠지만 그 무당 선생님 말로는 그 박수가 무슨 심보에서든지 돌순이를 도와주려고 했던 거겠죠. 처음에는 잘은 그렇겠죠. 모르겠지만. 네. 네. 근데 점점 이제 완전히 고립시켜놓고 좀 가스라이팅 하면서 자기가 차지를 하려고 했던 것 같더래요. 왜냐면 부적 그려놓은 거 보니까 나름대로 부적발도 있고 근데 뭐에 쓰인 건지 아니면 박수무당의 얼굴을 못 봐서 모시는 신이라는 게 원래 이상한 신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해서는 안 될 짓을 계속 하려고 한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순이는 이제 충격이 가신 다음에 무당한테 뭐라고 따지고 싶었대요. 돈도 돈이지만 자기 시간을 들여서 장기간 팔자 꼬아놓은 사람이라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통했던 거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네가 꼬아놓은 거 네가 돌려놔라라고라도 하고 싶었대요. 자기는. 네. 그런데 뭐 다음은 예상하셨겠지만 그 무당은 번호도 바꾸고 잠적했던 거죠. 뭐 다행히 돌순이는 그 뒤에 신기하게도 다시 멀쩡히 연애를 했어요. 정말 네. 이 사건이 있고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멀쩡히 연애하고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뭐 그렇게 특별할 건 없는 것 같을 수도 있는 게 저도 이전부터 들었던 얘기가 연애나 특히 재회 그쪽으로 도와주시는 점쟁이들이 간혹가다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고 저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물론 그 사람들은 진짜 신을 모시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이렇게 좀 치밀하게 엮인 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처음 들어서 오늘 이렇게 들고 와봤고요. 와. 근데 이제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돌순이 미련하다 저런 미신을 믿냐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어요. 예. 네, 그냥 절박한 마음과 정신 상태에서 정말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쉽게 휘둘리고 정말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아서 그런 사람들이 더 무섭고 나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야기를 공유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는 지금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내 얘기 아니야? 이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진짜 심각해요. 절박한 상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무당분들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결국에는 사회적인 문제까지 번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지금도 정말. 충분히 이미 있고요.
사회적인 문제로. 맞아요. 그래서 돌순이도 이제 뭐 아주 막 큰 돈은 아니었다 해도 그거를 고소를 하고 싶었대요. 그게 또 안 되죠. 근데 네, 안 되죠. 않죠. 예. 네, 그게 증명도 안 되고 하니까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다. 그쵸? 이래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네. 아, 그리고 아까 그 동자 얘기 나왔잖아요. 그게 진짜 막 센 무당들 말고 좀 그냥 보통 무당이거나 아니면 좀 하급 무당들이 자주 쓰는 수법이긴 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스파이 붙여놓는 거거든요. 걔네들 말이 잘 들어요. 네. 부리기가 쉽단 말이에요, 동자는. 네. 그러니까 이제 가갖고 봤던 거나 들었던 거를 그대로 와갖고 쪼로로 다 얘기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붙여놓거든요. 맞나봐요, 정말. 그러니까 네. 귀신을 다룰 줄은 아는데 그러니까 찐무당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진짜 신을 모시는 무당은 아니기 때문에 귀신을 부리니까 내용은 접하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로 무당분들이 어떤 물건 줄 때 왜 함부로 받지 말라고 하는지는 꼭 아셔야 돼요. 진짜로. 맞아요.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특히나 동자 쪽에 관련된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절대 받으시면 안 돼요. 맞아요. 네. 그게 지나고 보니까 과자 같은 것도 자기가 받으면 안 됐던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요. 예, 과자도 안 되고요. 조그만한 애기 오방기 있어요. 조그만한 거. 그런 것도 주거든요. 네. 네, 그런 것도 받으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현대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오늘 뽀또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언변은 역시나 여전합니다. 여전하네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그냥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는 무당들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 때 무당을 찾아가기보다는 일단은 뭔가 가족이나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에게 먼저 털어놔보고 그러고도 안 되면 가시겠죠. 하지만 그런 거는 일반 사람이 봐도 눈에 보이는 거니까 간절하고 절박한 게 보여요. 그게 티가 난단 말이에요. 웬만해서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